이번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암검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이라 그래서 보건간호에서 중요하게 다뤘죠. 사회보험의 형태로 의료를 보장해주는 방법에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현물급여, 그죠? 현물급여. 현물급여 하면 어떤 겁니까? 건강검진 받게 해주는 게 대표적인 거라 그랬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주는 현물급여, 그 다음에 또는 또 어떤 것도 있었습니까? 돈으로도 주는 것도 있었죠. 소모성 재료 구입비 이런 거 준다 그랬죠. 현금급여, 그리고 이용권의 형태로 주는 바우처 제도 이런 형태로 주는데, 그때 검진 이런 거는 현물급여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5대 암에는 우리가 그전에는 5대암 검진 사업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5대 암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간다? 간암, 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이렇게 5가지가 5대 암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 갑상선암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그럼 5대 암에는 어떤 거 된다? 간은 외우실 때 간은 위대하고 자유롭다 이렇게 했죠. 간은 위대하고 자유롭다. 간암, 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간은 위대하고 자유롭다. 5대암. 여기에다가 오늘날은 6대암이라 그래서 뭐까지 들어간다? 폐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대암 검진 사업 하면은 요 6가지가 들어가요. 갑상선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요 6가지만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간암이 아니라 암검진, 6대암 검진 사업을 하겠죠, 당연히. 그럼 암검진을 해주는데, 이때 암검진을 해주는 거는 몇 차 예방입니까? 2차 예방이 되겠죠. 검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몇 차다? 2차 예방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때 6가지 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들한테 해주고 하는 거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 이번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암검진 사업의 대상, 그리고 어떤 검진 혜택을 주는지 이런 거 기억하실 건, 먼저 첫 번째 1번의 간암부터 할게요. 간암은 얼마마다 해주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년마다 이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짝수년도, 홀수년도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근데 간암은요 6개월마다야.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주 해줘. 6개월마다 해줄 거야. 그럼 6개월마다 모두에게 해줍니까? 아니요, 40세 이상이 돼야 돼. 40세. 근데 40세 이상이면 모두 다 해주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 고위험군한테 해줄 거예요. 고위험군. 그래서 40세 이상의 고위험군. 그러면 고위험군이라는 말은 간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위험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고위험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다면은 간경변이 있다든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러고 고위험군 어떤 사람인지, 간경변이 있다든지. 당연하지 않나? 간경화가 있는 사람이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검진해줘야 되겠죠. 몇 세는 돼야 돼? 40세. 그리고 자주 해줘야 되겠죠? 6개월마다 해줄 거예요. 또 누구도 해주냐면요, B형 간염 항원이 양성인자. B형 간염 항원이 양성인자. 항원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B형 간염은 예방접종약이 있는데 항원을 가지고 있다, 이물질이 있다 이 말은 당연히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야. 됐나요? B형 간염 환자란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항체가 양성인자입니다. 왜냐하면 C형 간염에 여러분 예방 백신이 없어. 그럼 예방 백신이 없는데 항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걸린 거지. 코로나 예방접종 안 했어. 그런데 항체 없었는데 내가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도 안 했는데 코로나 항체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걸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이라는 말은 C형 간염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그래서 B형 간염은 항원이 양성인자, C형 간염은 항체가 양성인자 고위험군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외우지 않아도 만성적으로 간질환이 있다든지, 그저라면 만성 간질환 간경변은 외우지 않아도 고위험군에 들어갈 거고, 조심하실 거는 B형 간염이 항원이 양성인자, C형 간염은 항체가 양성인자, 고위험군이라고요. 그럼 이런 고위험 40세 이상의 고위험군한테는 어떤 검사를 해줍니까? 두 가지 해줄 거예요. 두 가지, 간 초음파 해줄 거고요. and 혈액검사. 혈액검사. 그래서 혈액검사라고 하셔도 되는데, 참고로 혈청 알파 태아 단백검사라고 되는데 그냥 피검사야. 그래서 초음파 해주거나 피검사 해주거나 하는 거를 6개월마다 하겠다고요.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겠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간은 위대하고 할 때 위암이에요. 그럼 위암 검진은 몇 세부터 해줍니까? 만 40세부터. 그래서 대부분이가 40세가 좀 많아. 그래서 위암도 40세 이상인데, 아까 간암은 고위험군한테 해줬거든요. 그런데 위암은 고위험군이 아니라 40세 이상이면 다 해줄게요.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얼마마다 해줄 건데요? 2년마다요.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해줄 거예요. 그럼 2년마다 뭐 해줄 건데요? 하면은 공단에서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 이거야. 메뉴 2개 줄 테니까 메뉴 중에서 선택해. 하나는 위장 조형 검사. 이거는 조형제를 써서 위 안의 내부를 보는 거죠. 그죠? 마법의 약 조형제를 써서 상부 위장관 촬영법 있었잖아요. 조형술 그런 거. 엑스레이를 찍는 거야. 조형제 먹고. 그래서 위장 엑스레이를 찍을래? 아니면 위내시경 할래?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를 많이 해요? 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위내시경 할래? 위 엑스레이 찍을래? 그 말이에요. 그거를 만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은 위대하고 할 때 대장암이에요. 자, 대장암은 특이해요. 50세부터예요. 다른 거는 대부분 40세가 많았죠. 그런데 대장암은 50세부터 해줘. 50세부터. 그럼 50세 이상에서 바로 뭐 대장 내시경 해줍니까? 아니요. 바로 대장 내시경 하진 않고요. 처음에는 뭐를 할 거다? 병 검사 해줄게요. 분변 검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소견이 있으면 병 검사, 분변 자멸 검사라고 그랬죠. 분변 자멸 검사, 대변에서 숨어있는 피가 있다, 자멸이 있다, 이런 소견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줄 건데요? 대장 엑스레이 찍을래, 대장 내시경 할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대장 내시경이나 조영술 해주는 게 아니고 분변 검사를 먼저 할 거라고. 거기에 소견이 있다면 이제 대장 엑스레이나 대장 내시경을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4번에 자궁경부암인 거죠. 자, 자궁경부암은 특이합니다, 여러분. 40세가 아니고 50세도 아니에요. 자궁경부암이 어떻게 된다? 점점 연령이 어려지고 있기 때문에 만 20세부터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에 노출된 경험이 점점 연령이 어려지고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발생 빈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이면 해줘. 조심하세요. 특이하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20세 이상이야. 그리고 얼마마다 할 거냐면요. 2년마다 할 거예요. 2년마다 뭐 해줄 건데요? 자궁경부 세포검사. 그거를 우리가 PAP라고 적었는데 이게 우리 흔히 뭐라고 합니까? 파파니 콜라우 도말 검사라고 하죠. 분비물을 채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채취할 때 자세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절석이, 그죠? 부인과 자세 또는 쇠석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검사 전에 어떡할까요? 방광을 비우기. 검사하기 전에 방광을 비우고, 그리고 이때 질경을 삽입할 건데 그때 질경이 뻑뻑하고 좀 잘 들어갈 때 좀 힘들겠죠. 그래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윤활제로는 뭐를 쓴다? 생리, 식염수 이런 거를 적셔서 쓴다. 그리고 이때 검사할 때 검사 전 분비물을 채취하는 거니까
분비물이 없으면 안 돼. 검사 전 12시간 동안은 뭐를 하지 마라? 질 세척을 하지 마라 라는 말 했었었죠. 분비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검사가 파파니 콜라우 검사인데 만 20세부터 해준다는 거. 무슨 자세로? 절석이, 쇠석이로 해준다는 거. 되셨죠? 알아두실 거. 그 다음에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고 이때 요거랑 헷갈리지 말고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습니까? HPV였죠. HPV. HPV는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떡할까요? HPV 백신 접종해야 되겠죠. 백신 접종.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하잖아요. 이거 몇 세부터 가능합니까? 자궁 경부암 백신 만 11에서 12세. 만 11에서 12세부터 가능하죠. 자, 그리고 자궁 경부암 검진은 만 20세고 자궁 경부암 백신은 만 11에서 12세다.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유방암이죠. 유방암은 몇 세부터다? 40세부터예요. 40세부터. 그리고 얼마마다? 2년마다 해줄 거예요. 2년마다. 그리고 어떤 검사 해줄 겁니까? 유방 촬영 해줄 거예요. 유방 초음파 안 해줘요. 유방 촬영이에요. 유방 촬영 해줍니다. 그리고 6번에 폐암이죠. 자, 폐암은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이거는요, 나이대가 40세, 50세 이게 또 아니고요. 54에서 74세 고위험군한테 해줄 거예요. 54에서 74세 고위험군한테. 그럼 이때 고위험군은 어떤 사람이 고위험군인데요?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운 사람이겠죠. 그럼 이때 오랫동안 많이 피운 사람이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30감년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루에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갑을 피웠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얼마 동안 피웠다?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거야. 하루 한 갑씩을. 그러면 그거를 30감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고위험군에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담배를 하루 한 갑이 아니라 두 갑을 피웠어. 그럼 두 갑을 피웠을 때는 30년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15년이죠. 두 갑을 피웠다면 15년 되는 게 30감년인 거야. 의미하시겠습니까? 하루 한 갑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년을 피웠다 하는 사람이 고위험군이라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거 해줍니까? 2년마다 흉부 CT를 찍어주겠습니다. 2년마다 흉부 CT를 찍어주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요거 전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언제 해주고 하는 거를 다 정리하셔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나왔고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조금 조심하실 거는 간암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는 거, 그리고 B형 간염이 항원이 양성인자, C형 간염은 항체가 양성인자라는 거. 그죠? 그리고 초음파 피검사 해주는 거고, 위암 같은 경우는 2년마다, 대장암은 언제요? 50세부터라는 거. 그리고 바로 내시경 해주는 게 아니라 분변 자멸 검사를 먼저 한다는 거. 그리고 나이대가 어린 검진이 있죠. 자궁 경부암은 20세부터 해준다는 거. 그죠? 그런 거 보고 폐암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눈도장 잘 찍어 주셔야 됩니다. 암기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질병 발생의 결정 인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질병이나 감염병 발생의 인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인은 병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숙주, 들어가 사는 장소, 그리고 적절한 환경, 세 가지예요. 자, 질병 발생의 요소는 병인, 숙주, 환경이에요. 그럼 이때 병인은 병원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병원체가 아까 어떤 거 있었습니까? 세균일 수도 있고 또는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또는 리케차인 것도 있었죠. 그럼 리케차 하면 어떤 거 있었습니까? 리케차 하면 쯔쯔 발진, 그죠? 쯔쯔 발진 일어나는 거 리케차였어.
리케차. 그 다음에 바이러스인 거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홍유풍, 수두, 광견병, 그죠? 홍유풍, 수두, 광견병, 또 인플루엔자, 그죠? 인플루엔자, 일본 내염, 소아마비 이런 거 바이러스였잖아요. 그죠? 그런 거 바이러스 이런 게 병원체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질병 발생의 요소 중에서 숙주와 관련된 거를 찾아라 라고 말하면 숙주는 들어가 사는 장소잖아요. 그럼 들어가 사는 장소 연령이 많은 사람이 잘생기겠죠. 또 너무 어려도 면역력이 약하니까 잘생기겠죠. 나이 연령 이거 영향 있어. 그 다음에 남자 더 잘생기는 질병이 있고 여자 더 잘생기는 질병이 있잖아. 성별 연령 연관 있어. 숙주하고 관련 있어. 종족 연관 있어. 그 다음에 면역력이 좋은 숙주도 있고 면역력이 나쁜 숙주도 있잖아. 그죠? 생활 습관이 좋은 숙주, 생활 습관이 나쁜 숙주. 어느 사람이 질병이 더 잘 생겨요? 생활 습관이 나쁜 숙주.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불량한 사람,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 어느 숙주가 더 잘생겨? 질병이 잘생겨요? 영양 상태가 나쁜 숙주 잘생기잖아요. 지금 말했던 연령, 성, 종족, 면역, 연령, 성, 면역, 생활 습관, 영양 상태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다? 숙주하고 관련된 거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발생 양상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감염병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 시험에 나왔죠. 시험에 이거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유행적 발생이라 그랬어요. 유행적 발생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 발생하면 뇌염 있죠. 뇌염주의보 내리고 하잖아요. 독감주의보 내리고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전국적인 발생이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발생한다 이래 말하면 유행적 발생 되셨습니까? 기억하실 것. 자, 얘랑 뭐랑 구별하신다? 여기 있는 3번의 세계적 발생하고 구별하셔야 되겠죠. 이번 시험에도 물었었어요. 작년 시험에도 세계적 발생. 그럼 세계적 발생은요, 범유행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행적인 게 전국적인데 그것보다 어떻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유행적 발생을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죠. 팬데믹. 우리 어떤 말에서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 하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세계적인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거를 범유행적 발생, 팬데믹, 세계적 발생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행적은 전국적인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토착적 발생 이것도 중요하죠. 토착적이라는 거는 그 지방에서만 생기는 거, 그 지방에만 생기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강가 주변에서는 뭐가 생겨요? 간 흡충증 아까 말했죠. 이런 거가 토착적인 발생이죠. 토착적. 그 다음에 또 뭔가 오염된 지역 자체가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장티푸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그 지역에서만 생길 수가 있어. 좀 위생 상태가 좀 안 좋거나 하면 이런 것 등이 토착적 발생입니다. 그래서 간 흡충증 하면은 토착적 발생. 그 지방. 그래서 이런 질병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풍토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착적 발생 하면 감염병 이름이 풍토병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산발적 발생은 뜨문뜨문 생기는 거. 뜨문뜨문 생기는 게 산발적 발생. 그 다음에 주기적 발생은요, 2년에서 4년마다 이렇게 주기를 타고 패턴이 있다는 거죠. 2년에서 4년마다 몇 년마다 이런 말 나오면 주기적 발생인 거예요. 그 다음에 풍토병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지역에서만 생기는 토착적 발생이라고. 그래서 강가 주변에서 생기는 간디스토마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이거 어디예요? 아프리카, 이집트 순모기 그죠? 그 지역에서만 주로 생겼잖아. 지카 바이러스 이런 거는 풍토병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염병이 발생 요소입니다. 자, 감염병의 발생 요소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달다 병원체 그다음 뭐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감염병 발생 요소는 당연히 주인공 누가 있어야 돼요? 병원체가 있어야 되겠죠. 병원체가 있어야 돼. 병원체. 그럼 병원체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어딘가에 들어가 사는 장소, 병원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숙주라고 하겠죠. 병원소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병원체가 숙주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숙주에만 가만히 있으면 진정한 감염이 아니야. 감염은 퍼뜨려져야 되잖아요. 그럼 퍼뜨려지려면 그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나와야 되겠죠. 균이 애취하면서 침방울로 나오든 또는 대소변으로 나오든 그죠? 상처를 통해 나오든 나와야 돼. 이렇게 균이 바깥으로 바이러스나 균이 나오는 거를 뭐라고 한다? 탈출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균이 나와야 돼. 탈출했어요. 그럼 탈출했을 때 애취하면서 막 일파만파로 침방울이 퍼뜨려졌어요. 그렇게 퍼뜨려지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전파, 퍼져나가는 거. 전파 되겠죠. 퍼져나가. 그럼 이때 퍼져나가는 방법이 매개물이 있으면 간접 전파, 매개물이 없으면 직접 전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파되겠지. 전파돼서 어딘가로 들어가겠죠. 근데 어딘가로 들어갈 때는 조금 전에 처음에 들어갔던 그 장소가 아닌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겠죠. 그런 새로운 장소를 뭐라고 했다? 신숙주라고 했거든. 그래서 새로운 숙주 안으로 어떻게 할까요? 균이 들어갈 거야. 신숙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들어갈 때도 호흡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접촉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성접촉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그럼 들어갔다 해서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누가 걸린다? 병에 약한 사람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감수성이 높은 숙주, 면역력은 약한 숙주. 여러분 의미 아시겠죠? 감수성이 높다 그 말은 병에 잘 걸린다는 말이고 그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면역력이 약한 숙주. 그죠? 감수성이 있는 숙주가 질병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 그곳이 들어가 사는 장소 병원소 애취하면서 탈출 전파 그리고 새로운 숙주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다 걸리는 건 아니고 감수성이 있는 숙주가 걸릴 거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환자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의료진이 마스크를 만약에 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키워드는 의료진이 마스크를 꼈어요. 그럼 이때 의료진이 마스크를 낀 거는 뭐 때문에 낀 거예요? 의료진이 마스크를 꼈다면 내가 걸릴까봐 그런 거잖아. 쉽게 말해서 다른 환자한테서 나한테 균이 들어올까봐 낀 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뭐 사실은 요 말은 좀 필요 없는 말일 것 같고요. 의료진이 만약에 마스크를 꼈다 이 말은 균이 들어올까봐 내한테로 들어올까봐 들어오는 걸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균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낀 거지. 그죠? 그 다음 이번에는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헤파 마스크, 앵고 마스크 우리도 끼잖아요. 그럼 의료진이 낀 거는 침입을 차단하는 거야. 근데 환자가 만약에 마스크를 꼈어요. 환자가 마스크를 낀 거는 왜 그런 거예요? 환자가 마스크를 끼고 애치 그랬어. 그럼 그 균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환자가 마스크를 꼈다 이런 말하면 그 균이 바깥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의료진이 마스크를 꼈다 하면은 균이 나한테 들어올까봐.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마스크 왜 껴? 나한테 바이러스가 들어올까봐 끼는 거죠. 침입을 차단하려고. 그럼 코로나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 껴야 되겠죠? 왜? 그 바이러스가 탈출할까봐 끼는 거죠. 누가 끼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를 차단하는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감염병이 발생했어요. 발생 전이에요. 그리고 감염병이 발생했어요. 두 가지 구별하실 거 이해되시지 않나요? 감염병이 생기기 전이야. 그럼 생기기 전은 아직 안 생겼으니까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겠지. 어떤 예방하자? 1차 예방해야 되겠죠. 1차 예방 안 생겼을 때. 그럼 이때 예방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안 생겼으니까 예방에 초점을 두는 거지. 그 예방도 어떤 예방이다? 1차 예방에
초점을 둬야 되잖아. 그래서 환경관리 잘해주고 보건교육하고 개인위생 교육하고 손 씻기 잘하라 하고 이런 게 바로 발생 전에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다음에 발생 후에는 이미 생겼어. 그럼 어떡할까요? 이때는 이미 생겼으니까 예방하는 거 사실 끝났잖아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중에 많이 퍼뜨려지지 않으려면 감염된 자, 균을 갖고 있는 자 빨리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내서 격리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감염자나 보균자를 색출해서 격리하는 게 발생 후에 주력할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밑에도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병률이 높다. 이미 생겼다는 거죠. 이미 생겼으니까 이때는 어떡한다? 빨리 찾아내야지. 감염자, 보균자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감염병이 생겼대. 그럼 생겼으니까 어떡할까? 빨리 찾아내고 그 찾아낸 사람 어떡할까? 격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발생을 이미 했을 때는 예방접종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의미입니다. 봐주실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임신 초기에 매독균이 발견됐어요. 이거 우리 모성간호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매독균이 발견됐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빨리 조기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보고한다. 이때 조기 치료라는 거는 얼마 이전에 치료를 해야 됩니까? 5개월 이전에. 5개월, 한 달은 4주로 생각한다면 20주 이전에 치료를 해라. 왜냐하면 이때 치료가 안 되면 매독이 태아한테 미치는,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죠. 어떤 문제를 줄 수 있었습니까? 유산될 수 있고 또는 사산될 수 있고 또는 조산될 수도 있고 아기가 심한 핵황달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선천성 매독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선천성 매독하면 어때요? 코뼈가 녹아내린 안장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름, 코뼈 내긴 녹아내린 물 같은 거 나온다 그랬죠? 스누플즈, 그 다음에 뾰족뾰족 치아, 허치슨 치아, 마비는 아닌데 마비처럼 보이는 가성마비, 이런 게 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질병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매독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뭐라고 합니까? VDR을 바서만 테스트 기본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번에 장티푸스 있죠? 장티푸스. 그럼 장티푸스는 여러분 환경보건할 때 키워드가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이거는 균이다, 바이러스다? 균이라 그랬죠. 살모넬라균. 그리고 장티푸스는 막 구토, 복통, 뭐 다, 오심 다 있어. 배 아파, 설사하고 다 수인성이니까 거기에다가 근육통 있죠. 그 다음에 또 발진 일어난다 그랬어. 온몸에 뻘긋뻘긋한 발진, 장미진. 그리고 열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열이 안 떨어져요. 계속 열이 유지된다. 계류열, 지속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맥박은 보통 열이 나면 빨라지는데 맥박은 섬액이에요. 그런 게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장티푸스 환자 치료가 깨끗하게 안 하면 합병증 뒤끝이 생긴다 그랬죠. 그 뒤끝이 뭐였어요? 장출혈. 장자 들어갔어. 또 장이 뻥 뚫려버려. 장천공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장티푸스는 몇 급 감염병이었어요? 2급 감염병이었어. 이거 막아야 되니까 어떡한다? 피검사를 할 거예요. 그 피검사 이름이 비달 테스트라고 합니다. 확률이 높아요. 독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디프테리아를 알아보는 테스트는 쉬크 테스트. 피내 주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온몸이 홍색으로 변할 거야. 그리고 딸기 모양의 혀 하는 게 뭐예요? 성홍열. 이거 몇 급이에요? 2급 감염병이잖아. 성항결 했잖아. 이거 알아보는 테스트가 딕 테스트라는 겁니다. 딕 테스트. 그 다음에 결핵을 알아보는 테스트는 투베르쿨린 테스트라고 하죠. 결핵 알아보는 거 투베르쿨린 테스트. 전부 다 시크, 딕, 투베르쿨린 어떤 방법으로 피내 주사로 한다. 그 다음에 6번 유행성 이하선염. 이거 볼거리죠? 매독 4급